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우리 위험물 산업기사 필기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요. 먼저 기초화학을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보이는 부분이 바로 주기율표일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좀 실수적으로 외워줘야 되는 것들, 그런 거 같이 한번 표시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린트물은 강의자료 첨부 파일에서 모두 다운받으셨나요? 자, 그러면은 이 주기율표에서 우리가 표에서 가로줄을 우리가 주기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로줄을 족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세로줄은 1쪽에서 저쪽 18쪽까지 이렇게 18칸이 원래 있어요. 근데 중간에 지금 뭐죠? 3쪽에서 12쪽이라는 이 칸은 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빠진 칸 중에서 좀 필수적으로 알아줘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제가 금속이랑 원소 기호만 지금 표시를 해둔 사항이고요. 나머지 여기 표 안에 한 칸 한 칸 들어가 있는 것들은 여러분이 그 원자의 번호, 원자의 질량, 원자량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필수적으로 외워주셔야 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줄은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쭉쭉쭉 6주기까지도, 7주기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수로 봐줄 거는 여기 4주기, 칼슘까지 봐줄 겁니다. 자, 먼저 1쪽 1주기 수소를 볼게요. 제가 원자 번호를 이제 매길 건데요. 자, 여기가 1번, 그 다음에 이쪽에 2번에 헬륨이 있습니다. 원자 번호는 보통 원소기호 왼쪽 아래 표시하기 때문에 제가 왼쪽 아래에다가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숫자들이 있는 것들이 몇 개가 있을 거예요. 이 오른쪽 위쪽에, 원소기호 위쪽에 질량, 즉 원자량을 표시를 해놓은 건데요. 이미 표시된 그런 숫자들은 외우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빈칸에 있는 것들은 직접 적어 가시면서 필수로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원자 번호를 제가 순서대로 쭉 나열하면은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질 거예요. 여러분도 같이 적으면서 따라오세요. 자, 7, 8, 9, 10, 그 다음에 저쪽 다시 11, 12, 13, 14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20번까지만 한번 적어보세요. 20번까지. 20번 칼슘이라는 CA까지 한번 적어보세요. 네, 여기까지가 우리 필수적으로 원자 번호, 원자량을 암기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각각 원소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볼게요. H는 우리가 수소라고 읽을 거고요. 수소가 만약에 기체 상태로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요 맨 아랫줄에 보이실 거예요. H2. H2 상태는 무슨 상태? 기체 상태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보통 계산을 하거나 반응식을 쓰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서는 수소가 기체 상태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반응식을 쓴다든지 계산을 한다. 그럴 때는 H를 H2 상태로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계산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쪽 2번에 헬륨이라는 원소가 있어요. He는 헬륨이고요. 이쪽 헬륨은 우리가 풍선에도 장난삼아 헬륨 풍선을 마시면 목소리가 변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런 기체라고 그냥 알아주시기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Li, 3번에 있는 원소는 리튬이에요. 리튬. 우리 휴대폰, 매일 쓰는 휴대폰 배터리, 이 뒤쪽에 이온 성분이 리튬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Li가 적혀 있는 건 리튬이구나. 자, 그 다음에 4번은 베릴륨인데요. 이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원소는 아닙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냥 원소 기호랑 이름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B도 그렇게 큰 중요한 원소는 아니에요. 붕소라고 하는 원소입니다. 붕소. 자, 그 다음에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탄소, 질소, 산소. 자, 여기 세 가지 원소란 저쪽 맨 앞에 수소라는 원소는 정말 중요하게 많이 다뤄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이 꾸준히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6번은 탄소라고 하는 C라고 적혀있는 원소 기호고요. 그 다음에 7번은 질소입니다. 우리 과자 봉지에도 질소 기체로 다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질소도 사온 상태에서 무슨 상태? 기체 상태. 자, 그래서 다시 맨 아래줄 보시면 기체 상태에서 뭐다? N2라고 표시를 하겠다. 우리가 기체, 질소의 기체를 얘기할 때 N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질소 기체는 N2라고 이제부터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번에 산소가 있습니다. 산소, 우리가 지금도 계속 숨 쉬면서 공기를 마시면서 이 질소 기체, 산소 기체를 흡입하고 있다, 마시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탄소, 질소, 산소 정말 세 가지 원소는 자주 쓰이게 될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알아두시고 바랍니다. 산소도 마찬가지로 지금 밑에 줄 보시면 기체 상태, O2라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넘어가서 9번은 플루오린이라는 물질이고요. 흔히 우리가 치약 중에도 불소 치약 들어보셨죠? 그 불소에서 불소 쓰이는 것도 플루오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소라고도 얘기를 해요, 한글로. 자, 그 다음에 20번은 네온이라는 물질인데 그 간판에 보시면 뭐 네온 사인 같은 거 있죠? 그런 기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쪽 3주기 11번 한번 볼게요. 나트륨이라고 하는 원소고요. 나트륨도 상당히 많이 보여질 원소이기 때문에 쉽게 화학식 원소기호 외우실 겁니다. 염분에 흔히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 다음에 Mg는 마그네슘 금속이고요. 마그네슘 원소. 자, 그 다음에 AL은 우리 양은 냄비 같은 것도 전부 다 이 알루미늄 성분에서 이제 재료가 들어가거든요. 뭐 알루미늄 호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게 AL이라고 적혀있는 알루미늄 기호다라고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SI는 규소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규소. 요거는 뭐 실제로 우리 지각, 땅을 구성하는 그런 원소 기호로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P 한 개가 적혀있는 이 원소 기호는 인이라고 하는 원소 기호. 인. 우리가 흔히 성냥의 그 앞머리를 보시면 빨간 색깔로 혹은 요새 다른 색깔일 수도 있는데 빨간 색깔로 이렇게 칠해져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빨간 색깔로 칠해져 있는 부분의 성분이 바로 인이라고 하는 원소입니다. 그래서 P가 하나로 적혀 있는 게 인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 S가 하나 있는 거는 황이라는 원소예요. 황. 여러분 그냥 황이라고 했을 때 뭔가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유황오리라든지 유황온천 뭐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거기 유황에 들어가는 황성분이 요 S라는 원소 기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험물에서는 얘를 유황이라고도 부르기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쪽 CL은 염소라는 원소 기호고요. 염소. 실제로 염소도 상온에서 이제 기체 상태로 Cl2 상태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요 맨 아랫줄 보시면 다시 플루오린과 염소 같은 경우에 상온 기체 상태를 F2 그리고 Cl2로 적겠다. 자, 여기까지가 원자를 두 개로 합쳐져서 나타낸 하나의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원자 분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입니다. 원자가 두 개 있어서 한 덩어리, 분자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한 덩어리를 분자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원자라고 한다면 이걸 하나하나 따로 떼가지고 하나의 원자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어쨌든 상온상압에서 전부 다 기체 상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염소는 그 표백, 살균 이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수돗물을 소독하기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쪽은 아르곤이라는 기체입니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어쨌든 요거 원자 번호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 넘어가서 K. K라고 적혀있는 거는 이 옆에 20번 원소랑 이 말을 시작하는 게 똑같아요. 칼로 시작을 하는데 칼륨으로 끝나면 K, 칼슘으로 끝나면 뭐다? CA라고 쓸 겁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1, 2, 3, 4, 5, 6, 7, 8, 90 가로로 사실 외우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정말 이제 화학에서 많이 써먹을 그런 내용은요. 세로줄, 족이라고 하죠. 이제 같은 족끼리 외워주는 게 사실 좀 더 유용한 게 많이 들어갈 겁니다. 문제 풀기에 좀 좋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필수적으로 암기를 해줘야 될 원자 번호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아까 안 봐둔 그런 원소들이 있어요. 요거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Rb라고 적혀있는 거는 루비듐이라는 금속인데요. 이거는 원자 번호, 원자량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그럼 뭘 알아야 하냐? 이 Rb라고 적혀있는 금속은 여기 R1조, 리튬, 나트륨, 칼륨 요것들과 같은 세로줄에 있다. 이 정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칼륨 밑에 있다. 요거까지 봐주시면 너무 좋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 옆에 BA라고 적혀있는 게 바륨이라는 금속이거든요. 요것도 마찬가지 옆에 루비듐처럼 원자량, 원자 번호, 그리고 어떻게 읽는지 뭐 이런 거 모르셔도 됩니다. 요게 같은 2족에 있다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칼슘 밑에 붙어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쪽 17쪽 한번 볼게요. 자, 17쪽 아까 염소 했던 거에서 밑에 BR이라고 적힌 게 있고 그 아래 I라고 적힌 게 있습니다. BR이라고 적혀있는 거는 브로민
혹은 브롬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I라고 적혀있는 거는 우리가 흔히 요오드, 아이오딘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요오드가 좀 더 많이 쓰는, 지금 산업기사 수준에서는 요오드가 많이 쓰입니다. 자, 그래서 이쪽도 마찬가지 17쪽과 같은 원소에 있더라. 위치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브롬은 Cl 밑에 있더라. 그리고 요오드는 제일 밑에 있더라. 이 정도 되겠나요? 그래서 얘네들은 순서대로 플로린, 염소, 브롬, 요오드 이 순서대로 간다. 그게 바로 17쪽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17쪽은 이 과목에서도 잘 나올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 원자 번호를 한번 표기를 해봤고요. 이제 원자의 량, 질량이라고 얘기를 하죠. 원자량은 제가 약간 윗부분에 적을 겁니다. 자, 수소부터 다시 볼게요. 자, 1번의 수소는 실제 원자량도 그냥 1자리를 갖습니다. 수소가 제일 쉬워요, 여러분. 제일 처음에 나오는 원소기도 하고, 질량도 1이고, 그죠? 여기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헬륨. 중요하지 않아서 제가 4라는 질량 미리 적어놨고요. 리튬, 베릴륨 넘어가서, 붕소 넘어가서 제일 중요한 것들. 탄소부터 보겠습니다. 탄소. 자, 대충 원자 번호에다가요. 이게 원자 번호가 만약에 짝수다. 혹은 홀수다. 두 가지 숫자로 나눠질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짝수에 있는 원자 번호의 원자량은요. 원자 번호를 n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2배를 해주시면은 원자량이 대충 계산이 되고요. 홀수에 있는 원자 번호는 2배를 한 다음에 1만큼의 숫자를 더해주시면 대략적인 원자량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예외 상태도 있긴 한데 대체로 이 범위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6번부터 보겠습니다. 6번에 있는 탄소. 여긴 6이 짝수니까 여러분. 원자량은 얼마? 2배를 해주면 그렇죠. 12가 되겠죠. 그 다음에 7번의 질소입니다. 이 질소는 사실 예외 상황에 들어가요. 예외 상황. 7번이 원래는 홀수잖아요. 근데 2n 플러스 1이 아니라 여기는 그냥 2배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7에다가 2배니까 여기는 원자량이 1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8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짝수입니다. 그죠? 짝수는 어떻게 해준다? 2배를 해주시면 원자량이 나온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12, 14, 16. 이거는 아주 필수적으로 외워줄 겁니다, 우리가. 자, 일단 순서가 탄소, 질소, 산소 순으로 갈 거고요. 이 질소는 사실 외울 때 발음이 약간 7번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여러분? 질소를 얘기할 때 7번과 비슷하기 때문에 질소는 원자 번호 7번이다. 7번인데 여기에서 원자량은 2배를 해줘야 되겠다. 14짜리의 질소구나. 이렇게 바로 가운데 거 암기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의 산소. 요것도 공감을 하신 분도 있겠지만 어디 대구인가 요 지역에 가시면 803이라고 있어요. 산 이름인데 803 이게 말 그대로 8자리의 숫자는 0만처럼 생겨서 0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죠. 얘는 무슨 원소? 산소 원소 해가지고 8자리의 원자번호를 가지는 원소는 산소이다. 그래서 8자리의 짝수니까 16 질량수로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탄소, 질소, 산소 하나의 어떤 묶음처럼 계속해서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은 원자량 넘어갈게요. 자, 다시 나트륨 보겠습니다. 자, 나트륨은 11번인데 홀수예요. 그죠? 자, 홀수면 우리가 어떻게 해준다? 2n 플러스 1의 상태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2배를 해준 다음에 1을 더하니까 23이라는 질량수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그네슘. 자, 마그네슘은 12번 짝수니까 어떻게 해준다? 2배를 해주면 되겠다. 24짜리의 질량수를 가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알루미늄 볼게요. 자, 알루미늄 13번. 13번은 홀수다. 홀수니까 여기 27. 자, 그리고 넘어가서 황. 황은 16입니다. 그죠? 16이 짝수니까 2배 해줘서 32. 자, 근데 여기서도 예외사항 하나 표시를 하고 갈게요. 염소입니다. 염소. 염소는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외워주셔야 되는 그 특이한 좀 원자량이 들어갑니다. 자, 얘는 35.5라고 외워주셔야 돼요. 35.5. 염소들이 10채짜리의 질량수를 가지는 것도 있고 다른 질량수를 가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존재 비율까지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외워주는 거 염소 딱 하나만 요거 딱 하나만 여러분 신경 써서 외워주시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정수로 외워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염소만
얼마? 35.5까지 외워주면 되겠다. 그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아르곤은 넘어가고 칼륨 가겠습니다. 칼륨은 여기 홀수니까 우리 EM 플러스 1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39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0번 칼슘은 40이라는 원자량. 2배씩만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원자 번호, 원자량 지금 표시해 놓은 거는요, 한 번 봐서 기억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반복하면서 문제 계속 풀어보면서 여러분 연습을 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여기 3족과 12족 사이에 들어가는 어떤 금속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거기서 좀 외워줘야 되는 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들은 그냥 Fe가 철이구나, 크롬 CR이라고 적는구나, 뭐 망간은 MN이라는 원소 기호를 가지는구나, 뭐 구리는 CU, 니켈은 NI, 아연은 ZN, 은은 AG, 이런 식으로 암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는 여러분이 발음하는 거랑 조금 비슷비슷해요. 그죠? 크롬이니까 뭐 CR이라고 발음한다. 영문자에서 따온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쉽게 그래도 암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철, FE, 아연, Z, N이라고 쓰는 거. 그 다음에 은, A, G라고 쓰겠다라는 거. 요것도 좀 신경 써서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게 주기율표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봤고요. 여기서 우리가 아까 수소 같은 경우에 여기 아랫부분에 있는 이런 기체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왜 H2 상태로 따로 해야 되는지 계산 문제에서 주의를 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 잠깐만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 문제에서 수소 10g을 뭐뭐뭐뭐뭐 쭉 문제가 이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수소 상태를 여러분이 처음 공부하시면, 처음 계산하실 때는 H가 10g? H가 10g 있으니까 저기 1번 자리에 1자리에 수소가 10개 있는 건가?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렇게 그런데 여기서 항상 수소 숫자가 나오면요, 문제에서 이제 숫자 그리고 단위를 갖는 어떤 숫자가 나오면요, 그람도 괜찮고 리터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좀 더 큰 단위, 킬로그램도 괜찮고 세제곱미터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단위가 있는 어떤 숫자가 나오고 이 상태의 수소든 산소든 어떤 기체 상태를 얘기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H2 상태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온자 분자 아랫부분에 있는 것들이 있었죠. H2 상태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줘야 되겠다라는 거. 자, 그럼 원자량을 도대체 어디다가 써먹는지 그걸 이제 아셔야 될 거예요. 자, 원자량을 이렇게 써먹을 겁니다. 우리가 항상 문제 풀 때 몰수라고 해가지고 몰이라고 하는 건 어떤 한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계란 30개를 넣어가지고 계란 한 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한 판이라고 쓰는 단위, 이걸 한 덩어리라고 묻는 거잖아요. 그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화학에서 우리가 몰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하나의 덩어리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거는 기본 개념 다루면서 살펴볼게요. 자, 이 몰수는 우리가 항상 어떻게 구할 거냐면요,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눠줘서 구할 겁니다. 분자가 아니고 혹시 원자 상태면 원자량으로 나눠줄 겁니다. 분자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아까 요 밑줄에 적었던 요 기체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분자는 무조건까지는 아니고 H가 하나의 상태는 우리가 원소 또는 뭐 원자 이렇게 부를 거고요. 이 두 개인 상태는 분자라고 부를 겁니다. 수소 분자, 수소 기체 이런 식으로 불러줄 거예요. 자, 그래서 수소 10g이라고 했을 때 H2 상태니까요. 여기 나오는 분자량은 우리 아까 외웠던 원자량 1 더하기 1 해주면 되겠죠. H가 두 개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에 문제에 제시된 질량이 있을 겁니다. 문제에 제시된 질량이 10g이다 라고 제시가 됐대요. 그럼 여기를 계산해보면 5몰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죠? 여기 나오는 몰수가 뭐다? 수소가 얼마만큼 갖고 있다.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 덩어리 이렇게 얘기할 때 뭐 5덩어리를 갖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하면은 앞에 큰 숫자를 가지고 몰수를 적어줄 겁니다. 그래서 이 수소 10g은 OH라고 표기가 되겠네요. 그죠? OH라고 하는 거는 H가 5덩어리 있다 이런 뜻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5몰이라고 해서 우리가 몰수를 계속 환산하는 연습을 해줄 겁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다? 분자량이다라는 거. 분자량을 알기 위해서 원자량들을 전부 다 합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수소라는 예시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근데 주기율표에서 우리가 이렇게 주기만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종만 알아줘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요 한꺼번에 한꺼번에 두 가지의 내용을 다 합쳐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 뒤에는요, 여러분 화학식 기초 개념이 나오는데요. 요거까지 개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화학식 기초 개념 1번부터 볼게요. 자, 원소의 이름. 우리가 아까 전에 앞에서 살펴봤던 원소 기호 이런 것들을 원래 적을 때 항상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습니다. 항상 첫 글자는 뭐 대문자로 적는다. 암기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Mg를 우리 마그네슘을 적을 때 소문자 Mg 이렇게 적지는 않아요. 대문자 Mg라고 적을 겁니다. 단 두 번째 글자부터는 소문자로 적어주게 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우리가 얘를 이제 한글로 외울 때 예를 들어 여러분이 염화나트륨 이런 물질이 있다라고 칩시다. 염화나트륨. 이 화학식이 일단 NaCl이라고 적는데요. 여기에 염자리는 염소기호가 있다라는 뜻이고요. 나트륨은 나트륨 기호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 그럼 우리가 아까 봤던 NA라고 적었던 기호들이 있거든요. 11번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나트륨 원소고요. 그 다음에 Cl이라고 적었던 게 있어요. 17번에 들어가 있어요. 자, 얘는 염소라는 기호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왜 화자리라는 글자가 이렇게 들어가냐? 이거는 지금 2번에 보시면 음이온이 주로 결합할 때, 음이온은 금속이 아닌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음이온이 주로 결합할 때 화자리를 붙여서 명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음이온이 뭘로 작용했냐면 Cl 음이온으로 작용해서 염화나트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음이온인지 뭐 양이온인지 비금속인지 금속인지 어떻게 할 수 있냐? 금속과 비금속 여러분이 이제부터 구분을 조금 해주실 건데요. 아까 전에 우리 봤던 주기율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금속들은요, 여기 1쪽에서 수소 빼고 제가 색깔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리튬, 나트륨, 칼륨, 요 아래 것들 전부 다 루비듐. 자, 그 다음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바륨 아래 거 전부 다. 자, 그 다음에 이쪽은 알루미늄 하나만. 자,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이게 뭐냐면 금속 되겠습니다. 금속. 자, 금속 그리고 나머지 금속들은 뭐 중요하지 않게 이렇게 표시를 따로 해주지 않았어요. 자, 1쪽에 있는 것들 금속, 2쪽에 있는 것들 금속, 13쪽에 있는 것들은 알루미늄 하나만 금속. 금속이 사실 몇 가지가 안 되고요. 다른 건 전부 다 비금속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금속들은 항상 그 말의 어미, 말의 그냥 끝글자라고 얘기를 할게요. 말의 끝글자가 약간 희한한 글자로 다 끝나요. 륨, 알루미늄, 그리고 이제 마그네, 슘. 요 Li는 리튬으로 끝나죠, 그죠? 튬, 륨, 슘. 발음하기 굉장히 어려워. 이런 것들로 끝나면 뭐다? 전부 다 금속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반면에 탄소, 질소, 산소. 이거 얼마나 편안하게 끝나요. 이런 게 전부 다 뭐다? 비금속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만 해주시면은 여러분이 뒤에서 아까 음이온이 뭐다, 뭐 양이온이 뭐다 라고 얘기를 할 때요. 음이온은 대체로 비금속이 들어가는 자리고요. 양이온은 무조건 금속이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음이온이 작용한다 라고 했을 때 나트륨은 여러분 이제 금속이건 구분되시죠? 자, 륨으로 끝났다. 그럼 이 나트륨은 금속이다. 그래서 이거는 금속이 아니겠네요. 그러면 염화나트륨은.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음이온을 시켜주면 음이온을 시켜줘서 화자리를 붙여가지고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염화나트륨 이렇게 읽어준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3번에 자, 화학식을 작성할 때 제가 이거 NaCl이라고 적었잖아요. 왜 이거는 염소부터 읽으면서 Na 금속부터 적냐? 이렇게 의문이 가지실 거예요. 근데 대체로 이제 화학식 작성할 때는요, 금속을 먼저 적습니다. 금속을 먼저 적고 단 우리가 앞으로 이제 입으로 읽을 때는 음이온부터 이렇게 읽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읽는 순서는 좀 반대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산화마그네슘이 MgU라고 적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금속 먼저 적되
얘기를 할 때는 뒤에서부터 읽어요. 산, 화, 마그네슘. 산자리는 여기 산소 기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원소의 개수를 나타낼 때 원소의 개수는 이렇게 오른쪽 아래에다가 작은 숫자로 표시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다원자 이온 같은 경우에 숫자의 구분이 필요하다면 뭐 괄호를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직 뭐 다원자 이온 이런 말이 조금 어려우실 건데요. 다원자 이온은 다음 페이지에 그 표로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일단 요 내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아까 H 수상태, 기체라는 우리가 이원자 분자 상태를 배웠는데요. H가 2개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오른쪽 밑에 작은 숫자로 표기를 해줬어요. H가 2개 있다. 그래서 H가 2개 있다. 이거 묶어가지고 H2라고 표기를 해줬습니다. 자, 근데 다원자 이온의 경우는요. 원자가 여러 가지로 모여서 이루어진 이온이에요. 그래서 OH-라는 이온 상태가 있습니다. 이거는 서로 떼어낼 수는 없어요, 지금. 떼어내면 산소랑 수소로 완전 다른 성분이 되기 때문에 OH라고 적혀 있는 거는 우리가 수산화라는 하나의 덩어리 이온이라고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뒤에 있는 페이지의 표는 전부 다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우리가 외워주는 원소 기호들입니다. 우리가 영어 처음 배울 때 사과가 애플인 것처럼 그렇게 생긴 거예요. 다원자 이온의 형태는 그렇게 처음부터 생겼기 때문에 아예 외워줘야 되는 그런 이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OH를 뭐라고 부르겠다? 수산화 이온이라고 부르겠다. 어쨌든 수산화라고 읽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쪽을 수산화 알루미늄이라고 해준 거고요. 자, 그리고 얘가 AL이 한 개 결합할 때 OH가 3개가 결합을 해야 돼요. 아직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3개라는 개수를 나타내주기 위해서요. OH 전체를 3이라고 표기를 해줄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AL은 하나 있고 OH는 3개가 결합을 한 이 식을 적고 싶어요. 그럼 이 식을 적으려고 AL, OH에 3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적으면 이 앞에 있는 원소만 3개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건 O와 H가 전체 3개임을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OH에 뭐를 붙인다? 괄호를 붙여준다. 그래서 OH에 3개라고 표시를 해줄 겁니다. 자, 그 다음 5번에 자, 이제 원소의 개수를 한번 세볼 건데요. 원소의 개수는 곱셈 형식으로 분배를 해줄 겁니다. 자, 요거는 바로 예시를 볼게요. 예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우리가 아까 수산알루미늄 AOH3라고 만들어줬죠. 자, 여기에서 각각의 원소 개수를 세보고 싶어요. 분해해가지고. 자, 그럼 AL은 1개 들어있다. 되겠죠. 자, 그리고 OH에서 산소가 몇 개 들어있지? 요거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3이라는 숫자를 각각의 원소 기호에다가 분배를 시켜주시면 돼요. 단 괄호가 있다면 그 괄호 안에 있는 원소에만 분배를 시켜줘야 합니다. 저 맨 앞에 알루미늄은 분배를 시켜줄 필요가 없죠. 왜냐면 괄호가 포함된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3이라는 개수 똑같이 분배되면요. 산소가 3개, 수소가 또 3개가 되겠죠, 그죠? 자,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 곱셈 형식으로 분배를 할 겁니다. 3, 1은 3, 3, 2, 6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맨 앞에 2가 붙어 있는 건 큰 숫자, 분자의 개수를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그죠? AlOH3가 요게 통째로 만약에 2개가 있다. 이거를 표현해주고 싶다면 앞에 큰 숫자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큰 숫자가 붙여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분배가 됩니다. 이렇게. 단, 이 큰 숫자들은 모든 원소 개수에다가 분배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차이냐면 오른쪽 옆에 작은 숫자는 내 앞에 있는 원소 개수한테만 분배가 돼요. 자, 단, 괄호가 있을 경우 괄호에는 하나하나씩 분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왼쪽 앞에 제일 큰 숫자가 있다면 이 숫자는 전체 다 모든 원소 기호에 분배를 시켜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몰의 알루미늄, 수산화 알루미늄은 총 원소 개수를 세보면 알루미늄은 이제 2배가 되죠, 그죠? 2개. 산소도 2배가 되죠? 6개. 수소도 2배가 되죠? 6개. 이런 식으로 원소 개수를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2번째 페이지에서 우리가 봤던 이런 내용은요. 나중에 여러분이 실기 준비하실 때도 똑같이 또
다루게 될 내용들이거든요. 그때 오히려 좀 잘 쓸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먼저 좀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화학식 기초개념 해서 이 두 번째 페이지까지만 보겠고요. 다음 시간에 세 번째 페이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